오늘 이 사람이 아저씨 인생 정리할 거예요. 10살 아이의 예언. 골프장 관리인 아들이 본 진짜 얼굴.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 10살 아이 한마디로 무너지다. 20년 고개 숙이던 관리인의 아들의 예언이 현실이 된 날. 18번 홀로 향하던 카트가 갑자기 멈췄다. 왜 서나? 노태균 회장의 목소리는 짜증보다는 의아함에 가까웠다. 엔진이 꺼진 것도 아니고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운전석의 직원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이었다. 직원은 앞을 가리켰다. 페어웨이 한가운데 한 아이가 서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회색 티셔츠에 낡은 운동화. 골프장 관리인의 아들이라는 걸 노태균은 알고 있었다. 가끔 보이는 아이였다. 아버지를 따라 골프장을 돌아다니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 비켜라 애야. 노태균의 말에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카트를 향해 걸어올 뿐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저애? 옆자리에 차도연 이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다. 오늘 라운드는 완벽했다. 회장의 기분도 좋았고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도 무난히 통과될 분위기였다. 이제 18번 홀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 아이 하나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관리인 아들이죠. 차도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골프장 직원이 곧 데려갈 것이고 라운드는 이어질 것이며 오늘의 계획은 예정대로 흘러갈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아이는 카트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아저씨.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노태균은 처음으로 아이를 제대로 보았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체구. 그러나 눈만은 달랐다. 그 눈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단순히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너머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이 사람이 아저씨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정적이 흘렀다. 바람도 새소리도 엔진 소리도 멈춘 것 같았다. 노태균은 눈을 가늘게 떴다. 차도연은 웃음을 멈췄다. 직원은 숨을 죽였다. 말을 한 건 캐디도 직원도 아닌 골프장 관리인의 아들 서준호였다. 준호의 손가락은 노태균 회장이 아니라 그 옆에서 여유 있게 미소 짓고 있던 차도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차도연은 잠시 굳었다가 웃었다. 아이 말이 재미있네요.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태균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30년 넘게 사람을 다루며 살아온 그였다.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누군가 긴장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재미있는 말이라고? 노태균이 다시 준호를 봤다. 애야, 넌 왜 그런 말을 하나?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들었던 것.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라고, 이상하게 볼 거라고 했던 것. 하지만 지금은 말해야 할 때였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짓을 할 때의 얼굴이 보여요. 이상한 말이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차도연은 코웃음을 쳤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노태균은 달랐다. 그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서 뭘 봤는데? 준호는 차도연을 봤다. 그리고 다시 그 장면이 보였다. 비공개 회의실, 긴 테이블, 어두운 조명 아래 앉아 있는 차도연의 뒷모습.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하고 있었다. 모든 판단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보이는 얼굴. 미소. 차갑고 계산된 미소. 책임을 밀어내는 얼굴. 자기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얼굴.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회의실에서 말하는 게 보여요. 모든 판단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라고요. 그리고 혼자 웃어요. 책임을 다 넘긴 것 같아서요. 순간 차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그는 말을 더듬었다. 여유는 사라졌다. 미소는 굳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노태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 아이가 본 게 무엇이든 그건 차도연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준호야.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관리인 서만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아들이 회장 앞에 서 있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온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실례를... 괜찮네. 노태규는 손을 들어 만수를 제지했다. 그리고 준호를 다시 봤다. 넌 거짓말을 안 하는 아이 같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본 걸 말할 뿐이에요. 본 걸 말한다. 노태규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도연을 봤다. 차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가면처럼 보였다. 도연아? 네, 회장님. 차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오늘 라운드 끝나고 한잔하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네, 회장님. 차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뭐야? 저 애가 뭘 안다는 거야? 설마 진짜로?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건 그냥 아이의 헛소리일 뿐이야. 증거는 없어. 증거만 없으면 돼.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달랐다. 그 눈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차도연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빠져나가려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자, 준호야. 만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차도연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 눈은 차가웠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이었다. 준호는 알았다. 저 사람이 이제 움직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일 먼저 노릴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을. 카트는 다시 출발했다. 18번 홀로 향하는 길.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노태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가 본 게 진짜라면. 그는 오랜 시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충성하는 척하며 칼을 감추는 사람들. 미소 뒤에 음모를 숨기는 사람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도망치는 사람들. 차도연이 그런 사람일까? 아직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시작됐다. 그리고 노태규는 알고 있었다. 의심이 시작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차도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안정시켰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관리 쪽 기록 다시 확인. 오늘 중으로. 계획을 앞당겨야 했다. 저 아이와 저 관리인을 처리해야 했다. 증거를 없애야 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차도연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준호가 본 건 미래가 아니었으니까. 이미 차도연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서만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준호야. 네, 아빠. 너 무섭지 않아?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다. 무서워요. 근데 저 사람이 더 무서워할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짓을 이제 감출 수 없으니까요. 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미 세상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보고 있었다. 그게 아버지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응?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이 움직일 거예요. 준호의 말은 예언이 아니었다. 관찰이었다. 차도연의 얼굴에서 본 것. 그가 이미 선택한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말. 그날 저녁 화이트 크릭 골프장의 하늘은 유난히 붉었다. 18번 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노태규는 마지막 퍼팅을 끝내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다. 차도연은 그의 뒤를 따랐다. 회장님, 아까 그 아이 말은 나중에 얘기하자. 노태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차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관리실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렸다. 비공개 회의실, 차도연의 얼굴, 그리고 그가 내뱉을 말. 모든 판단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골프장 클럽하우스 창문에서 차도연이 멀어지는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계획을 세우는 눈이었다. 저 아이와 저 관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상하는 눈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화이트 크릭의 잔디 위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내일은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준호는 관리실 창문 너머로 어두워지는 골프장을 바라봤다. 18번 홀의 깃발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저씨, 인생을 정리할 준비하세요.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차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계속 생각했다. 저 아이가 뭘 아는 걸까? 혹시 누가 말해준 걸까? 아니면 정말로.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불안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 차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고.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관리인을 처리해야 한다고. 그날 이후 골프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날 이후 차도연이 먼저 움직였다. 18번 홀에서의 일이 있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차도연은 일찍 골프장에 나왔다.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시간이었다. 그는 관리실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CCTV의 위치, 직원들의 동선, 서류가 보관된 창고의 자물쇠,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다.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이사님, 일찍 오셨네요. 지나가던 직원이 인사했다. 차도연은 환하게 웃었다. 오늘 회장님 오시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차도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다시 관리실 쪽을 봤다. 저 안에 서만수가 있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아들도. 저 애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차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증거만 제대로 만들면 됐다. 관리인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자신은 깨끗하게 빠져나가면 됐다. 오전 10시 차도연은 노태균 회장실로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앉아. 노태균은 커피를 마시며 차도연을 봤다. 차도연의 표정은 진지했다. 평소의 여유는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관리 쪽 기록을 검토해 봤는데요. 차도연은 파일을 펼쳤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조금 불안합니다. 뭐가? 배수 공사 기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치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야간 출입 로그도 문제입니다. 4월에만 열흘 넘게 기록이 없습니다.
노태규는 서류를 받아 넘겼다. 차도연이 준비한 자료였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처럼. CCTV 점검표도 보시죠. 여기 5월 들어서 점검 날짜가 불규칙합니다. 정해진 주기를 안 지킨 거죠. 차도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될까? 노태균이 물었다. 차도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혹시 외부에서 감사라도 들어오면 오해할 수 있겠죠. 관리인이 제대로 안 했다고요. 골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희생양은 관리인 서만수. 더 큰 문제는 차도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나중에 뭔가 사고라도 나면 회장님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명목으로요. 노태균의 눈빛이 변했다. 차도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미끼를 물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말해봐. 일단 관리인을 불러서 확인해 보시죠. 왜 이렇게 된 건지 해명을 듣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태균은 서류를 덮었다. 도연아? 네, 회장님. 넌 이 문제가 관리인 개인의 실수라고 보나? 차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노태균의 눈이 날카로웠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록을 보면 관리인 책임 하에 있는 업무들이니까요. 그래. 노태균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도연을 관찰하고 있었다. 저 아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모든 판단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차도연은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긴 숨을 내쉬었다. 1단계는 성공이었다. 이제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서버 점검일까지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준호였다. 아버지를 따라 골프장에 온 준호는 차도연이 회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리고 나올 때의 표정도 봤다. 안도와 긴장이 섞인 얼굴. 무언가를 성공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봤다. 비공개 회의실. 차도연이 서류를 펼치고 있다. 노태균 회장 앞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기록이 관리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배수 공사 승인도, 야간 출입 허가도, CCTV 점검 일정도 모두 관리인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이건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만 하셨을 뿐이고요. 차도연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모든 판단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들은 관리인이 올린 것들이죠.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면 그 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차도연은 미소 지었다. 완벽한 논리였다. 자신은 빠지고 회장도 보호하고 관리인만 희생시키는 시나리오. 준호는 눈을 떴다. 장면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내용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저녁 관리실로 돌아온 서만수에게 준호가 말했다. 아빠, 응? 이 사람은 자기 살려고 아빠를 쓰려고 해. 만수는 공구를 내려놓고 아들을 봤다. 또 봤구나. 응. 회의실에서 서류 보여주면서 말해. 모든 기록이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잘못은 아빠 거라고.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 골프장에서 20년을 일하며 봐온 것들이 있었다. 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아래가 책임진다. 그게 이곳의 룰이었다. 아빠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잘 봐.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뭘 하는지, 내가 본 걸 전부 기억해둬. 아빠한테 다 말해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차도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 저 사람 곧 서버 만질 거야. 서버? 컴퓨터에 있는 기록들. 지우려고 할 거야. 자기 이름 나온 거 없애려고.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언제? 서버 점검하는 날. 그날 밤에. 준호는 달력을 가리켰다. 일주일 후였다. 그날 저 사람이 혼자 남을 거야. 그리고 기록 지울 거야. 근데 다 지우는 게 아니야. 자기 이름만 빼고 나머지는 아빠 이름으로 바꿔놓을 거야. 만수는 등골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증거는 남기되 책임은 전부 자신에게 돌리는 것.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구나. 만수는 처음으로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준호야, 아빠가 뭘 해야 할까? 기록을 만들어야 해. 기록? 저 사람이 지우는 기록 말고 저 사람이 뭘 했는지 보여주는 기록. 준호의 눈은 진지했다.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본 눈이었다. 카메라에 찍히게 해야 해. 저 사람이 서버 만지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직접 한 말도 녹음해야 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증거 대 증거. 차도연이 만든 거짓 증거가 아니라 차도연이 직접 만든 진짜 증거. 준호는 계속 말했다. 마치 이미 본 것처럼. 저 사람은 서버실에서 혼자 있을 때 말할 거야. 회장님 이름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기록은 내가 정리한다고. 그 말을 꼭 녹음해야 해. 내가 그걸 어떻게 봤어. 저 사람 얼굴에서 이미 연습한 말이야.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면서 확인하는 거. 자기가 할 말을. 만수는 소름이 돋았다. 아들이 보는 건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다. 그 사람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 연습한 것, 준비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빠, 응? 저 사람은 USB도 가지고 있어. 서랍 제일 아래 칸에. 거기에 원본 파일들이 있어. 그것도 증거야. 준호는 눈을 감았다 떴다. 저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근데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백업을 남겨. 나중에 비교하려고. 그게 저 사람의 실수야. 아빠, 지금이야. 뭐가? 준비할 시간. 저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날 밤 차도연은 사무실에서 일정표를 확인했다. 서버 점검 예정일.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날 모든 기록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자기 이름이 남지 않는 증거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관리인의 실수로 만들면 됐다. 배수 공사 승인서의 결제자를 바꾸고 야간 출입 로그의 책임자를 수정하고 CCTV 점검 일정의 담당자를 변경하면 됐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차도연은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백업용이었다. 만약을 위해 원본 파일들을 저장해 둔 것.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지워야 했다. 일주일. 그는 중얼거렸다. 일주일만 버티면 돼.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차도연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순간이 차도연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날 밤 서만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카메라에 찍히게 하라고, 녹음하라고,
증거를 만들라고. 어떻게? 만수는 골프장의 구조를 떠올렸다. CCTV의 위치, 사각지대, 서버실의 구조. 20년간 이곳을 관리하며 알게 된 모든 것들. 그리고 깨달았다. 차도연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서버실 천장에 예비 카메라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오래된 장비라 거의 쓰지 않지만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만수는 일어나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계획을, 준비사항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아들이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몫이었다. 준비는 시작됐다. 서버 점검이 예정된 밤이 다가왔다. 일주일 동안 차도연은 완벽하게 준비했다. 수정할 파일 목록, 변경할 이름들, 삭제할 기록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20년 넘게 이 골프장에서 일한 관리인. 누가 봐도 그의 실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 그리고 자신은 깨끗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오늘 밤이면 끝이다. 차도연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기록을 지울 생각이었다. 정확히는 자기 이름이 남지 않는 증거만 골라 정리하는 것이었다. 오후 6시 차도연은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했다. 7시 저녁을 먹었다. 8시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다. 9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이사님, 먼저 가봐도 될까요? 그래, 수고했어. 내일 뵙겠습니다. 차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평소와 똑같았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9시 30분 마지막 직원이 나갔다. 건물은 조용해졌다. 차도연은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프장. 18번 홀 깃발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기서 그 아이가 자신을 가리켰었다. 오늘 이 사람이 아저씨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차도연은 코웃음 쳤다. 아이의 헛소리였어. 정리당할 건 관리인이지 나는 아니야. 그는 서랍에서 서버실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다. 조용했다. 발소리만 울렸다. 차도연은 서버실 앞에 섰다. 열쇠를 넣고 돌렸다. 딸깍. 문이 열렸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준호가 본 장면은 달랐다. 준호는 일주일 동안 차도연을 관찰했다. 그가 언제 서버실에 가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지, 그리고 정확히 알았다. 차도연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빠, 오늘이야. 준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서버 점검 당일 아침이었다. 준비됐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동안 아들과 함께 준비했다. 예비 카메라를 점검하고 녹음기를 테스트하고 서버실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 준호야, 정말 오늘 밤에 올까? 응. 10시쯤. 어떻게 알아?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저 사람 얼굴에서 봤어. 시계를 보는 모습, 10시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서버실로 가는 모습.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 근데 해야 해. 저녁 9시 만수와 준호는 관리실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본관 건물이 보였다. 하나씩 불이 꺼지고 있었다. 저기 저 사람. 준호가 가리켰다. 차도연이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긴장하고 있네. 응. 근데 자신감도 있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9시 40분 차도연이 움직였다. 복도로 나왔다. 서버실로 향했다. 가자, 준호야. 만수와 준호는 조용히 관리실을 나왔다. 어둠을 타고 본관 뒤편으로 갔다. 서버실 바로 옆 창고였다. 예비 카메라에 모니터가 있는 곳. 10시 정각,
차도연이 서버실로 들어갔다. 만수는 모니터를 켰다. 흑백 화면이었지만 선명했다. 차도연의 모습이 보였다. 불을 켰다. 컴퓨터를 켰다. 의자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저거야 아빠. 응. 녹화되고 있어. 차도연은 USB를 꽂았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목을 풀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 배수 공사 승인서. 결제자 항목에 차도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마우스를 올렸다. 클릭. 삭제. 타이핑. 서만수로 변경. 저장. 두 번째 파일. 야간 출입 허가서. 담당자의 차도연. 클릭. 삭제. 서만수로 변경. 저장. 세 번째 파일. CCTV 점검 일정표. 책임자의 차도연. 클릭. 삭제. 서만수로 변경. 저장. 차도연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정했다. 손놀림은 빨랐다. 이미 연습한 것처럼. 만수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렇게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있었다. 20년을 일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아빠, 저기. 준호가 가리켰다. 차도연이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중얼거리고 있었다. 만수는 녹음기의 볼륨을 높였다. 서버실에 숨겨둔 소형 마이크였다. 회장님 이름으로 처리하면 된다. 차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지만 또렷했다. 모든 기록은 관리인 책임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은 내가 정리한다. 완벽하게. 차도연은 혼자 말하고 있었다. 확인하듯이,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듯이. 이렇게 하면 회장님도 보호되고 나도 빠지고 관리인만 남지. 준호가 아버지를 봤다. 다 녹음됐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다. 화면 속 차도연은 계속 작업했다. 파일을 하나씩 열고 수정하고 저장했다. 총 17개의 파일이었다. 모두 자기 이름을 지우고 서만수로 바꿨다. 30분이 지났다. 차도연은 마지막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화면을 쭉 훑어봤다. 확인하는 얼굴이었다. 완벽해.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모든 책임은 관리인에게. 차도연은 미소 지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의 표정. USB를 뺐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컴퓨터를 껐다. 불을 껐다. 서버실을 나왔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 저 사람 사무실로 갈 거야. USB 숨기러. 어디에? 서랍. 제일 아래 칸. 백업용이래. 만수는 이해했다. 차도연은 원본 파일을 지우지 않았다. 백업으로 남겨둔 것이다. 나중에 비교하기 위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게 증거가 되겠네. 응. 저 사람은 완벽주의자야. 그래서 항상 백업을 남겨. 근데 그게 바로 증거가 돼. 화면을 통해 차도연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다. 복도를 걷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불을 켰다. 만수와 준호는 조용히 이동했다. 사무실 창문 근처로. 어둠 속에 숨어서 볼 수 있는 위치였다. 차도연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제일 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제일 아래. USB를 꺼내 넣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숨기듯이 서랍을 닫았다. 잠갔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긴 한숨을 쉬었다. 끝났다. 차도연은 천장을 봤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만족이 섞여 있었다.
이제 내일부터 회장님께 보고하면 돼. 관리인의 기록 관리 소홀. 증거는 완벽해.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그는 웃었다. 관리인은 변명할 수도 없어. 모든 기록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도연은 일어섰다. 불을 껐다. 사무실을 나갔다. 건물이 다시 조용해졌다. 만수와 준호는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방금 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빠, 응, 우리 다 봤어. 다 녹화했어. 다 녹음했어. 만수는 아들을 안았다. 준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순간들이었다. 잘했어, 준호야. 정말 잘했어. 근데 아빠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가 해냈어.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20년 동안 이 골프장에서 일하며 가장 빛나는 밤이었다. 준호야, 내가 맞았어. 뭐가? 내가 본 게 다 맞았어. 저 사람이 뭘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전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미래를 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미 마음속으로 정한 걸 본 거예요. 연습한 걸 본 거예요. 만수는 깨달았다. 아들의 능력은 예언이 아니었다. 관찰이었다. 그 사람이 이미 선택한 것, 이미 결심한 것을 보는 능력. 이제 어떻게 해? 준호가 물었다. 기다리는 거야. 저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언제 움직일까? 곧, 내일이나 모레. 회장님한테 보고하겠지. 관리인을 처리해야 한다고. 만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때 우리도 움직이는 거야. 준호는 관리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본관 건물을 봤다. 차도연의 사무실 창문.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저씨, 당신이 만든 덫에 당신이 걸릴 거예요. 만수는 관리실에서 모든 파일을 확인했다. 예비 카메라의 녹화 파일, 녹음기의 오디오 파일, 차도연이 서류를 수정하는 모습, 중얼거리는 목소리, USB를 서랍에 숨기는 장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준호야. 응? 내가 없었으면 아빠는 당했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준호는 아버지를 봤다. 근데 아빠도 준비했잖아. 예비 카메라도 아빠가 알고 있었고, 녹음기도 아빠가 설치했고, 내가 알려줬으니까. 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같이 한 거야. 아빠 혼자는 못했어. 너 혼자도 못했고, 같이 했으니까 된 거야. 그날 밤 부자는 관리실에서 잠들었다. 내일을 기다리며 차도연이 움직일 그날을. 준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지워지는 기록 대신 남는 기록을 만들었다. 차도연이 믿는 카메라가 아니라 차도연이 모르는 카메라. 차도연이 방심한 순간. 차도연이 직접 한 말. 모든 것이 준비됐다. 아빠, 지금부터야. 뭐가? 진짜 시작은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는 거. 만수는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웃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이트 크릭 골프장의 잔디 위로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부터는 진실이 드러나는 날들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만수는 이 골프장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었다. 20살에 들어와 이제 41. 20년 넘게 이 잔디를 밟으며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잔디에 물을 주고 밤 10시에 마지막 점검을 마치는 살.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다. 비가 오면 배수로를 확인하고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나와 길을 치웠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만수는 임시직이었다. 계약서에는 석 달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불평하지 않았고 시키는 대로 했다. 석 달이 1년이 되었고 1년이 5년이 되었고 어느새 20년이 지나 있었다. 만수는 이 골프장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물이 고이는 7번 홀 왼쪽 모퉁이.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새싹이 나는 3번 홀 경사면. VIP가 전화를 받으러 꼭 멈추는 12번 홀 느티나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깃발이 꺾이는 15번 홀. 카메라가 잠시 비는 관리실 뒤편 구간. 야간에 조명이 닿지 않는 주차장 모퉁이. 회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가는 숨겨진 벤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20년 동안 매일 걸으며 보며 기억하며 살았으니까. 하지만 만수는 말하지 않았다. 어느 회원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이사가 몰래 전화하는지, 누가 서류를 감추는지, 그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그래서 늘 고개를 숙였다. 만수 씨, 이거 좀. 네, 알겠습니다. 누가 부르면 달려갔다. 새벽이든 밤이든, 휴일이든 평일이든. 만수 씨, 여기 배수가 안 되는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만수 씨, CCTV 각도 좀 바꿔봐. 네, 지금 하겠습니다. 누가 뭘 시키면 했다. 묻지 않았다. 왜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 그게 자신의 자리였다. 관리인. 잔디 아래에서 사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 아래 걸었다. 골프채를 휘두르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만수는 그 아래에서 일했다. 그들이 밟는 잔디가 시들지 않게, 그들이 걷는 길에 물이 고이지 않게. 그렇게 20년을 버텼다. 돈은 많지 않았다. 월급은 제때 나왔지만 넉넉하진 않았다. 아내와 헤어진 건 준호가 3살 때였다. 아내는 떠나며 말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고개 숙이고 눈치 보면서.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준호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고개 숙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삶.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준호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하지만 준호는 남들과 달랐다. 5살 때부터였다.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준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 계산대 직원을 가리켰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친절하게 웃으며 물건을 계산해주고 있었다. 왜? 착한 분이신데? 근데 얼굴이 바뀌어. 나쁜 얼굴로. 만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울었다. 그래서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 일주일 뒤 그 직원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손님들 카드 정보를 빼돌려 쓴 것이었다. 만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도 계속 그랬다. 준호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말을 했다. 아빠, 저 아줌마 거짓말쟁이야. 아빠, 저 형 나쁜 짓 할 거야.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가 무서워한 사람들은 나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만수는 아들에게 물었다. 준호야, 넌 어떻게 아는 거야? 몰라. 그냥 보여. 뭐가 보이는데? 준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 얼굴이 변해. 다른 얼굴로. 무서운 얼굴로. 나쁜 짓 하는 얼굴로. 만수는 깨달았다. 아들이 보는 건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가장 비겁했던 순간, 가장 나쁜 선택을 했던 순간의 얼굴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었다.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하게 될 순간, 이미 마음속으로 선택한 순간. 준호야. 응? 내가 본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야. 넌 이상한 애라고 할 거야.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나 이상한 거야? 아니야. 만수는 아들을 안았다. 넌 특별한 거야. 근데 특별한 건 조심해야 해. 특히 여기 골프장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켰다. 아버지의 말을 지키며 본 것을 삼키며 살았다. 학교에서도 조용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어쩌면 친구들의 얼굴에서도 뭔가 보였을지 모른다. 거짓말하는 순간, 친구를 배신하는 순간. 그래서 준호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만수는 그게 가슴 아팠다. 10살 아이가 이미 세상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보고 있었다. 사람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들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겁함들을. 아빠, 나 괜찮아.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도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아빠랑 있으면 돼. 만수는 울었다.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이 능력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차도연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준호는 그의 얼굴에서 봤다. 아버지를 희생시키는 장면을,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을, 회의실에서 차갑게 웃는 얼굴을. 그리고 준호는 말했다. 아버지에게, 회장에게 침묵을 깨고. 만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빠는 괜찮아, 준호야. 근데 저 사람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아빠가 피할 수는 없어. 만수는 아들을 안았다.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잖아. 그럼 아빠가 그 진실을 지켜야지. 준호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다. 어른들의 거짓말, 권력의 게임, 희생양 만들기. 아빠 무서워. 나도 무서워. 만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내가 더 무섭잖아. 혼자 보면서, 혼자 참으면서 살았잖아. 그게 아빠는 제일 무서웠어. 준호는 울음을 그쳤다. 이제 아빠가 옆에 있어. 같이 싸우자. 그날 밤 만수는 골프장을 걸었다. 자신이 20년간 가꾼 잔디. 새벽마다 물을 주고 한 포기 한 포기 돌보던 잔디. 비가 오면 걱정하고 가뭄이 오면 밤새 물을 뿌리던 잔디. 잔디는 여전히 푸르렀다. 18번 홀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만수는 그 자리에 섰다. 며칠 전 준호가 섰던 자리. 카트 앞에서 차도연을 가리키며 예언했던 자리. 그때 준호는 두렵지 않았을까? 어른들 앞에서, 회장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만수는 알았다. 아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용기를 받아들일 차례였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20년 동안 이 골프장에서 일하며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살았다. 하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발밑에는 자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다. 차도연도 그랬다. 관리인 따위는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증거를 조작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다. 이번만큼은 안 당한다. 2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시키는 대로 하고 묻지 않고 참으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들이 용기를 냈는데 아버지가 겁먹을 수는 없었다. 만수는 관리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20년간 모은 것들이 있었다. 골프장의 기록들, 공식 기록이 아닌 자신만 아는 기록들, VIP들의 특이사항 메모, 시설 보수 실제 일지, 야간 순찰 시 발견한 것들, 사진으로 남긴 증거들. 만수는 한 번도 이걸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모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준호가 말했다. 차도연이 증거를 조작할 거라고, 서버를 만질 거라고, 자기 이름만 빼고 아버지 이름으로 바꿀 거라고. 그렇다면 만수도 준비해야 했다. 진짜 기록을, 조작되지 않은 진실을. 만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차도연이 모르는 것들, 예비 카메라의 존재, 백업 서버의 위치, 자신만 아는 출입 경로. 20년 동안 쌓인 지식이 이제 무기가 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왔다. 아빠 앉아? 응. 준비하는 중이야. 나도 도와줄까? 만수는 아들을 봤다. 10살. 아직 어린 나이. 하지만 그 눈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보고 있었다. 준호야, 고마워. 뭐가? 내가 용기 내줘서, 진실을 말해줘서.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우리 이길 수 있어? 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모르겠어. 근데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지더라도 최소한 진실은 남길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준비했다. 조용하게, 철저하게. 잔디 아래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비공개 회의실. 차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다. 머리를 매만지고 넥타이를 고쳐 매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이 마지막 단계였다. 이 보고만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노태균 회장이 이미 앉아 있었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하지만 그 눈은 날카로웠다. 앉게. 네, 회장님. 차도연은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일주일 동안 공들여 만든 것.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회장님, 관리 쪽 기록을 전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도연은 첫 장을 넘겼다. 빨간 펜으로 가득 표시되어 있었다. 관리인 서만수의 단독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소홀입니다. 배수 공사 기록, 누락, 야간 출입 로그 부실, CCTV 점검 미이행. 이 모든 것이 관리인의 책임 하에 있었습니다. 차도연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보시다시피 모든 기록이 관리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도, 허가도, 점검도 전부 서만수입니다. 노태균은 조용히 서류를 봤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차도연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다. 내 생각은 관리인을 교체해야 합니다. 차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프장 평판에도 악영향이고 회원들한테도 미안한 일입니다. 노태균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도연의 심장이 뛰었다. 통했다. 회장이 납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차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모든 판단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노태균의 눈빛이 변했다. 차도연은 놓치지 않았다. 관리인이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하신 결정이니까요. 잘못된 자료가 올라온 이상 그 책임은 자료를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완벽한 논리였다. 회장을 보호하고 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것. 차도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관리인은 변명할 수도 없었다. 제 검토 결과 그때였다. 똑똑.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차도연은 짜증스럽게 돌아봤다. 누가 감히 회장과의 회의를 방해하는 거지? 문이 열렸다. 관리인 서만수가 들어왔다. 차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인가, 만수 씨? 노태균이 물었다.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회의 중인데. 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수는 차도연을 봤다. 그 눈빛은 달랐다. 20년 동안 고개 숙이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회장님, 아이 말이 맞는지만 확인하시죠. 차도연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 저 관리인의 아들, 18번 홀에서 자신을 가리켰던 그 아이. 만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회의실 테이블에 놓고 열었다. 이게 뭔가? 노태균이 물었다. 진실입니다. 만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흑백 영상이었다. 서버실. 누군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차도연은 숨이 막혔다. 화면 속 사람은 자신이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말랐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차도연이 USB를 꽂는 모습, 파일을 여는 모습, 이름을 바꾸는 모습, 그리고 소리도 들렸다. 회장님 이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도연 자신의 목소리였다. 또렷하게, 명확하게, 기록은 제가 정리합니다. 완벽하게. 영상 속 차도연은 계속 파일을 수정했다. 차도연 삭제, 서만수 입력, 저장, 모든 책임은 관리인에게.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노태균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차도연은 변명하려 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 노태균은 천천히 차도연을 봤다.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오해인가? 내 얼굴이 보이는데 오해인가? 제가 하려던 건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 노태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이름을 지우고 관리인 이름으로 바꾸는 게 보이는데 뭘 하려던 건가? 차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만수는 계속 영상을 보여줬다. 차도연이 작업을 마치고 USB를 빼고 사무실로 가는 모습, 서랍을 열고 USB를 넣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만수는 USB를 꺼냈다. 이사님 사무실 서랍에서 나온 겁니다. 원본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정 전의 파일들이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배수 공사 승인서, 결제자 차도연, 야간 출입 허가서, 담당자 차도연, CCTV 점검 일정표, 책임자 차도연. 모든 원본 파일에 차도연의 이름이 있었다. 이사님께서는 이 파일들을 수정해서 제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정된 파일을 가지고 회장님께 보고하셨죠? 노태균은 차도연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봤다. 그리고 화면의 원본 파일을 봤다. 똑같은 서류였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다. 도연아? 노태균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실망뿐이었다. 내가 만든 판에서 내가 빠질 줄은 몰랐다. 차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회장님, 넌 뭘 하려던 건가? 노태균이 물었다. 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도 보호하고 너만 빠져나가려던 건가? 차도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한 말 기억나나?
모든 판단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지? 노태규는 일어섰다. 내가 한 판단이 뭔지 아나? 널 믿었다는 거야. 내가 올린 자료가 진실이라고 믿었어. 근데 그게 전부 내가 조작한 거였어.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나? 노태규는 회의실을 걸었다. 창밖으로 18번 홀이 보였다. 그 아이가 맞았구나. 준호였나? 그 아이가 널 가리키며 말했지. 오늘 이 사람이 아저씨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라고. 차도연은 그때를 떠올렸다. 18번 홀로 가던 카트. 자신을 가리키던 아이의 손가락. 저는 비웃었어. 아이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어.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뭘 할 건지. 노태규는 다시 차도연을 봤다. 나가.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이 골프장에 오지 마. 아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차도연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기회? 내가 관리인한테 기회를 줬나? 너 때문에 일자리 잃을 뻔한 사람한테? 노태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가라고 했다. 차도연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쌌다. 손이 떨렸다. 서랍을 열었을 때 USB가 없는 게 보였다. 관리인이 이미 가져갔구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도연은 마지막으로 골프장을 봤다. 푸른 잔디, 자신이 다시는 밟을 수 없는 땅. 회의실로 돌아온 노태규는 만수를 봤다. 만수 씨 고생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려오게. 잠시 후 준호가 들어왔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너 준호구나. 네. 내가 나한테 말해줬지. 저 사람이 나를 정리할 거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처음엔 안 믿었어. 아이의 말이라고 생각했지. 괜찮아요. 노태규는 준호의 눈을 봤다.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걸 본 눈이었다. 넌 어떻게 알았나? 저 사람이 뭘 할지.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미래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선택한 얼굴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했어요. 누구를 희생시킬지,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게 얼굴에 보였어요. 노태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능력이구나. 가끔은 싫어요. 사람들의 나쁜 얼굴만 보이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 능력이 사람을 구했어. 내 아버지를. 준호는 아버지를 봤다. 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네, 만수 씨. 그리고 준호.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틀 뒤 차도연은 사표를 제출했다. 거부당할 게 뻔했기에 스스로 냈다. 사흘 뒤 기사 한 줄이 떴다. 차도연 전 이사 증거 조작 인정 전면 사퇴. 골프장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회원들은 여전히 라운드를 돌았고 직원들은 여전히 일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했고 그게 밝혀졌다는 것을. 준호는 18번 홀 앞에 섰다. 며칠 전 자신이 섰던 그 자리. 카트를 멈추게 했던 그 자리. 맞았구나, 내 말이. 준호는 중얼거렸다. 오늘 이 사람이 아저씨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정말로 정리됐다. 차도연의 인생이. 자신이 만든 거짓으로. 만수가 다가왔다. 준호야. 응, 아빠. 고마워. 뭐가? 용기 내줘서. 진실을 말해줘서.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도 용기 냈잖아. 2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다가. 만수는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웃었다. 화이트 크릭의 잔디는 여전히 푸르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안다. 거짓은 잠시 숨길 수 있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미래를 본 게 아니에요. 이미 선택한 얼굴을 본 거예요. 사람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알아요. 자기가 뭘 할 건지. 그게 얼굴에 나와요. 골프장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